나이가 들면 인생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면서도 정작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97%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5가지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나머지 장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5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몸이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몸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손끝이 저리고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몸은 무겁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뻐근합니다. 근육량은 3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은 떨어집니다. 체온 조절도 어렵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몸은 점점 움직이기 싫은 몸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의 생활화. 이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헬스장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보세요. 마트까지 차 대신 걸어보세요. 매일 5천 보라도 꾸준히 걷는 사람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잊지 마세요. 나이 들면 밥맛이 줄고 식사량도 줄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하루 한 끼라도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을 챙기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움직임을 기억하고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은 그 신호를 잊지 않고 되돌려 줍니다. 두 번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서운해지고 작은 말에도 오래 마음이 남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겼던 일인데 이상하게 요즘은 더 깊이 상처가 됩니다. 그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줄어든 겁니다. 예전엔 일, 사람, 취미 등 감정을 나눌 대상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통로가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마음 안에 고이게 되고 그게 서운함으로 예민함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출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누고 공감하는 일. 그게 바로 정서적 면역력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대화 상대가 줄어듭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말수가 줄고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자주 못 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마음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을 일 만들기,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묻기,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중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감이 6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음의 젊음은 감정의 순환에서 나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후회하며 머무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번만 더 이해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온도를 3도쯤 따뜻하게 바꿉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젊을 땐 늘 사람이 많았죠. 직장 동료, 친구 모임, 이웃. 하지만 은퇴 후엔 관계의 대부분이 자연스레 끊깁니다. 이 시기는 관계의 정리기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리듬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변하고 체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슬프지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진짜 남는 사람만 남게 되니까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늘 비교하는 관계, 억지로 유지하던 모임은 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한 명을 더 깊이 아는 시기입니다.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입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이라도 마음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건 이미 부자입니다. 또 하나, 관계의 비결은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서운함을 줄이려면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기대 대신 감사로 바꾸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네 번째, 돈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아껴야 산다는 생각에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은 써야 가치가 살아납니다. 노후의 돈은 보유의 돈이 아니라 활용의 돈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쓰고 행복을 나누는 데 쓰고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신발을 사서 매일 걷고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것. 이건 모두 인생의 투자입니다. 돈을 쓸 때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생존보다 존엄을 위해. 둘째, 자식보다 자신을 위해. 셋째, 낭비보다 의미를 위해. 나이 들어 가장 아쉬운 말이 그때 좀 써볼 걸입니다. 돈은 남는다고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쓰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효도이자 자식이 바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쓰는 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60대를 넘기면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엔 더 빨리, 더 많이였다면 이제는 더 깊게, 더 의미 있게로 바뀝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고 조용히 빛나는 별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게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잃은 것도 많지만 그 대신 얻은 게 있습니다. 경험, 통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 인생의 마지막 10km를 달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맞서 걷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일입니다.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젊고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니라 숙성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